자, 전화 상담 한 통 한번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5년 전에 네.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제 명의 집이 한 채 서울에 있고 네, 네. 이번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 명의로도 주택이 한 채 있거든요. 네, 네. 아들 집까지 합쳐서 1가구 2주택이라 하던데 제가 지금 거주 중인 집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2주택이 됐을 때 지금 워낙 이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집을 팔면 세금이 나오는 것부터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15년 정도 거주한 주택이 서울에 있으시고 네. 그런데 지금 팔려고 봤더니 아들 주택이 걸리신다는 건데 좀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네. 그럼 아드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은 지금 올해 32살이고 4년 전에 취직해서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취직해서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지금 15년 된 주택은 15년이면 구체적으로 한 2005년 그쯤에 사신 건가요? 네, 2005년에 취득을 했죠. 얘는요? 아들이 갖고 아들 있는 집은 만 3년 됐어요. 2017년 3월. 17년 3월이요? 네네. 근데 이 집을 팔 생각이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희가 주택 이걸 비과세 되는지를 할 때 2개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시적 2주택 대체 취득 요건이 충족되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이 되는 시점이 지난달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하고 얘가 나중에 취득했을 때 대체 취득을 조금만 더 빨리 하셨으면은 이제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한 달이 이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체 취득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나마 하나 생각해 볼 게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만 30세가 넘어간 경우에는 세대주로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직장을 4년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지, 즉 경제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지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들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세대 분리를 먼저 하시게 좋을 것 같아요. 세대 분리를 아드님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할 수 있고 부모님하고 독립돼서 나가실 수 있으시면 뭐 이 집에 가셔도 되고 다른 집으로 뭐 잠시라도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매도하는 시점에 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얘도 꽤 오랜 기간 15년 가까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장특공제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세제 혜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 가능하시다. 그 하고 나서 양도하시는 게 양도세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드님이 좀 따로 지낼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대 분리를 먼저 하신 후에 시청자님의 집을 매도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돼서 양도가의 9억 원까지 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세대 분리를 이제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 사실 양도는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세대수는 양도하면 그날로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아드님이 나가 있으면은 사실 하루 겹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시고 다음 날 파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 구입을 할 때는 자금 출처를 또 증명을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도 이 자료를 좀 다 남겨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워낙에 지금 까다로워지기는 네.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걸 취득을 했는지, 부동산은 어떤 돈을 끌어와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자금 부분하고 타인 자본 부분하고 2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자본이 얼마가 들어가서 뭐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계셨으면 그걸 처분한 금액으로 매수 자금을 들어간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금액이 이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빌려왔다면은 사실 너무 명확하죠.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이자 낸 것도 있고 그렇게 명확할 텐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이렇게 돈을 빌려온다면 사실 차용증도 써야 되고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 원금이나 이자를 어떻게 상환을 할 예정인지 스케줄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증여세 문제라든지 혹시나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그게 나왔을 때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사실 하셔야 되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워낙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증빙을 좀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